리포터 5부 김병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하기 전에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시장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금방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시듯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간밤에 이제 유럽 증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럽의 이제 3대 지수, 그러면 이제 선진 3대 지수라 그러면 이제 영국, 이제 프랑스 깨끗, 독일 닥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3 내지 한 4%대 급락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러한 이유가 이제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우려,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서서 프랑스까지 이제 크게 이제 확산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또 많이 빠졌죠. 네. 국제 유가도 뭐 거의 한 10%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에너지 관련주. 대표적인 게 이제 로얄 더치셀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BP 이런 종목들도 각각 한 5% 이상 이제 급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 여파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크게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뭐 좀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9%,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죠. 네. 나스닥이 한 1.87인가요? 네. 1.8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중심에는 바로 이제 그 코로나19가 바로 이제 중심에 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사망자 수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공포 지수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빅스라 그러는데, 빅스가 41.9까지 이제 급등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년 전 그 최고치, 근접한 수치다. 그만큼 이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 이런 변동성은 상당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장에서는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런 장에서는 사실 어떤 좀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같으면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폭락할 때 매수를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뭐 사실은 뭐 다 이제 이 조건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이제 여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매매를 하기는 좀 상당히 힘드실 거고, 금값도 보시면은 이제 금값도 지금 거의 뭐 최근에 들어와서 아마 사상 최고치인 것 같아요. 네, 온스당 한 1674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그 유럽 그 사태, 유럽 금융 위기가 나왔을 때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2011년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금값이 아마 한 1,800원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은 그때까지, 그때 2016년도 그때 당시에 어떤 1,8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금값이.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 아니에요, 그죠? 안전자산을 몰린다는 것은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식은 이제 그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은 더 빠질 여지도 있고 변동성이 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시아 증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뭐 상상이 좀 잘 안 가는데 5,400조라 그러면 우리가 좀 카운팅 머릿속에, 네. 그죠? 제가 한 1조까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는 뭐 경기 부양한다 하더라도 뭐 10조, 20조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5,400조를 투입하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이제 그걸 이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상하이 A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고점대를 이제 거의 이제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고점대가 아마 한 3,180포인트대쯤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선까지 왔고, 그다음에 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유례 없는 뭐 이제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제 급락을 하는데도 네. 좀 캐시점 마크인 게 또 엔화는 또 굉장히 또 강세예요. 그만큼 이제 달러보다는 또 엔화를 또 선호한다는 또 그런 또 측면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또 엔화는 상당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저는 이제 일본을 보고 있거든요. 뭐 유럽도 유럽이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인을 보시면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체를, 사실 이제 그 키트를 가지고 이제 검체라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게 나올 거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일본은 이제 확산 일로에 있다. 그 일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쿄 올림픽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네. 아마 이제 그런 일본 그 아베 정부가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 일본이 그 1940년도에도 아마 도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인이 뭔가 하면 아마 이제 중일 전쟁,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물어가지고 도쿄 올림픽이 취소가 되고, 그 핀란드 헬싱키로 아마 제가 그 올림픽을 개최지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확산되는 이거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알려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일본이 지금 보니까 선제 조치로 우리나라 또 그걸 또 한국인이 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 제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또 맞대응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아직 우리가 열려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걸 먼저 좀 선제적인 조치를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자들 뭐 주변에 가면 다 죽는다고 지금 전부 다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이미 좀 늦었지만 지금 뭐 미국도 50bp 그 네. 금리 났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50bp죠. 우리나라는 뭐 하려면 뭐 25bp를 할 게 아니고 좀 과감하게 정말 진짜 50bp 정도 피부 와 닿을 정도로 해야 좀 경기 부양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10여일 동안 제가 딱 숫자를 금액을 카운팅을 해봤거든요. 방송 카운팅을 해보니까 5조를 넘게 때렸더라고. 한 5조 한 3천억 정도 한 12일 동안. 주로 이제 매도한 이제 종목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치중이 돼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는 점, 아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환율을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환율까지 여기서 폭등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그 바닥이 어딘지 정말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안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시장의 공포지수가 급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하다. 이를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이 시간동에서는 뭐 정부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관련 종목들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이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이제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갈 자리에서 사실 못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제 종로에서 빅매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예비 후보, 그다음에 한교안 예비 후보, 정말 이제 빅매치라고 이제 사람들 굉장히 관심권에 들어있는 이번 선거인데 뭐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빨리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 이제 뉴스 분량을 보시면은 코로나 거의 다 19에 대한 그 내용들이 뉴스 분량이에요. 그나마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약간의 이제 변화가 좀 생깁니다. 이제 정치권 뉴스가 이제 분량이 조금씩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당의 그 지금 정치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뭐 경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천 관련해서 그것이 아마 이번 주말에 거의 다 이제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 후보들이 좀 선거 운동으로 이제 좀 나서지 않겠냐.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좀 정치권 뉴스가 좀 분량이 좀 많아지면서 좀 스포라이트를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되게 이제 총선이 있을 경우 보면 이제 총선 테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한 달 전쯤 총선 한 달 전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이제 4월 15일인 걸 감안하면 이제 한 3월 한 이제 중순경부터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통계치로 봐서 그렇다는 게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계치.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약간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종목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선두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제 국영 GNM 정치 테마죠. 그 국영 GNM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한 6% 이상 올랐거든요. 뭐 이런 장에서 이제 플러스 6%라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두적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이제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서서히 이제 약간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그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는 많이 조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3월 한 16일, 18일 그 정도 되면 이제 움직임이 확연하게 좀 이제 급등하는 종목도 나올 것이고 확연하게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한 주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의 전략으로 삼으시면 다다음 주에는 좀 좋은 결과가 다다음 주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